다 2년을 다 살 필요는 없네요. 꼭 살아야 된다. 그렇죠. 거주할 이렇게 필요는 갱신 없네요. 요구해서 갱신 갱신될 요구해서. 때에 그렇다. 네. 아. 그게 또 묵시적 갱신될 때하고 똑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지만 처음 임대차 계약을 네.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2년 살아야 된다. 무조건 그 의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될 때는 뭐 1년 살다가 안 되겠다. 뭐 우리 애가 또 사정이 있으면 네, 얼마든지 또 네. 나갈 수 있죠. 그 대신 3개월 기간을 줘야 된다. 기간이 있어요. 반대로 임차인이 그 세입자의 어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을 번복해서 나 다시 2년간 더 있겠다라고 갱신 요구를 해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임대차 기간을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 사이에 네. 하면 되도록 한 5개월간 여유를 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한 넉 달쯤 전에 네. 이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인 입장에 나가는 줄 알고 네.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다른 시입자도 물색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물색해서 계약까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달 바로 직전에 네. 와가지고 나 2년 더 살아야 되겠다. 네네. 자기 어디 알아보니까 뭐 직구할 데도 없고 2년 더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갱신 요구에 의해서 임대인이 응해줘야 되느냐 문제되죠. 네. 근데 갱신 요구권 자체가 네. 이 뭐 법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인이 네. 뭐 마음이 그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법이 인정하는 걸 인정 안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최대한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네. 빨리 제3자하고 계약 체결해 놔야 되겠죠. 아, 그죠? 네네네네. 아까 전에. 네, 네. 그렇게 해야만이 거절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물색만 해놔놓고 계약도 체결해놔놓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불이의 타격을 입을 수 있죠. 네, 그렇죠. 한 달 직전 돼가지고 갑자기 네. 와서 더 있겠다 이래버리면 앞에 계약했던 거 이게 뭐 구두 계약이라도 해놨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혹시 그러면 그 집주인 측에서는 그 뭐 그 3자의 그 세입자가 네. 없더라도 뭐 친구한테 살짝 야 일단 우리 가라로 좀 쓰자라고 할 수 있나?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허위로. 허위로. 네, 허위로. 네, 허위로. 네, 허위로 네. 네, 쓰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 그렇게 허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그 허위인지 아닌지를 그래, 임대인이 네. 혹시 임차인이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네. 제3자하고 허위로 계약서까지 작성해놨다. 네네네. 그러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했다. 네. 우리 벌써 계약까지 다 체결하는데 거절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유효하냐? 이제 세입자가 이제 거꾸로 임대인이 저 가짜 계약을 썼다, 네. 허위 계약서를 네. 썼다는 걸 네. 증명을 해야 돼요. 아. 그 증명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없지. 두 사람 네. 사이에 계약을 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중개사하고 중개사가 개입한 상태에서 네네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써야 돼요. 또.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서로 짜고. 그렇죠. 짜고. 계약금도 줄 수 있어. 그렇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거 임대인이 내 갱신 요구를 못하게 저 가짜로 짜고 한다 하는 내용을 냄새는 나는데 그렇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물증은 없어. 없다. 예, 물증은 없다. 예. 그런 경우는 결국은 재판에서 재판을 걸어야 돼요. 이거 부당하게 갱신 거절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는 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자기가 직접 실거주하겠다 해놔놓고 또 안 들어가고 중등만 옮겨놓고 들어가 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중에 재판에서 이제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그걸 된다. 세입자가 그런 가짜라는 걸 증명 못하면 세입자 지는 겁니다. 아, 예, 문득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저 세입자들한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아마 집주인들은 그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네네. 자, 반대로 이제 뭐 그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가겠다고 해놓고는 이를 번복해서 다시 2년간 더 있겠다고 갱신 요구를 해도
우리는 어차피 제3자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두지 않는 상태에서는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갱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년간 더 살게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 행사를 1회에 하나에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세입자는 2년간 무조건 하고 거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살다가 뭐 1년만 살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자, 세입자가 네. 처음 임대차 계약을 2년 계약 체결했잖아요. 네. 2년 계약 체결하면 뭐 상가나 주택이나 똑같아요. 네. 2년 내에는 내 마음대로 못 나가요. 아, 2년의 못 계약을 나갑니다. 했으면 네. 그러니까 월세를 만약에 이제 뭐 보증금만 주는데 전세죠. 전세금만 전세. 준 경우에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세금 내달라 소리를 못 해요. 아, 저희가 중간에 이사를 나가도 네. 2년이 지나야 돼요. 기간은 맞아, 약속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월세를 월 네. 100만 원씩 주기로 했으면 네. 나중에 보증금에서 집주인은 나중에 그 월 100만 원씩 다 네. 깎고 네. 까고 주는 거예요. 네네. 공제하고 그런 것처럼 상가나 임차 주택도 똑같이 원래 처음 약정한 건 지켜야 돼요. 아, 네. 근데 방금 우리 갱신 요구권 행사로 갱신이 될 때는 이거는 묵시적 갱신처럼 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거로 봅니다. 네. 네, 갱신 요구에서 갱신될 때는. 네, 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증금, 월세 이런 게 다 똑같은 조건으로. 네. 다만 기간만 2년 더 연장될 뿐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묵시적 갱신하고 거의 같은 효력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네. 2년을 반드시 더 구제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아,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갱신 요구에서 갱신 2년 더 거주하는 경우하고 또 2년 계약했는데 네. 상호 서로 임대인 임차인 다 아무 말 없이 네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를 지나버렸어. 네네. 그러면 자동은 묵시적 갱신이다. 묵시적 그때 갱신이 2년 더 가요. 2년이 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이게 묵시적 갱신과 똑같이 이 묵시적 갱신이죠. 이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때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봐서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하면 돼요. 아, 네. 2년 더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대신 뭐 언제든지 임차인 계약 해지하고 뭐 징사 들고 바로 나가버리면 임대인한테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임대인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임대인이 딴 사람한테 또 세를 놓을 수 있는 기간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은 아,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아, 자, 3개월을 기간. 오늘 날짜로 내가 임대인이 뭐 8월 30일자로 통지를 했다 네. 하면 3개월은 11월 30일부터 까지는 네. 월세 주고 네, 월세 주고. 이따가 네. 30일 지나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2년을 다 살 필요는 없네요. 꼭 살아야 된다. 그렇죠. 거주할 이렇게 필요는 갱신 없네요. 요구해서 갱신 갱신될 요구해서. 때에 그렇다. 네. 아, 그게 또 묵시적 갱신될 때하고 똑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지만 처음 임대차 계약을 네.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2년 살아야 된다. 무조건 그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간.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될 때는 뭐 1년 살다가 안 되겠다. 뭐 우리 애가 예를 또 들어서 사정이 있으면 네, 뭐 서울에, 얼마든지 또 네. 나갈 수 있죠. 아, 그 대신 3개월을 기간을 줘야 된다. 기간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임차인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예, 그런 점에서는 네. 임차인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죠. 만약에 주택 임차인이 당초 임차 기간을 네. 1년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제 집주인하고 1년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2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로 그러면 총 3년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주택 임대차는 뭐 거의 2년 기준입니다. 2년 대부분 기준으로? 2년간 사는데 네. 네네. 경우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네. 만약 임대인이 요구해서 당신 1년만 계약하자. 1년 지나고 나가라. 네. 이렇게 1년 임대인 요구로 1년 계약을 했다 하면 네. 임차인은 더 있고 싶으면 얼마든지 2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네. 2년보다 적게 임차 기간을 서로 약정한 거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네. 임대인의 요구로 1년만 계약했는 경우는 1년 더 거주할 수 있죠. 얼마든지. 어차피 근데 2년으로 임차인 보니까. 스스로 나는 1년만 있다가 나가야 되니까 네네. 임차인이 요구해서 네. 1년 계약을 했다.
그래 계약해 놔놓고 1년 다 돼가가지고 네, 1년 더 있겠다. 1년 더 있겠다.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항들이죠. 네네. 이게,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6개월 계약해도 2년으로 2년. 그럼 1년 반 더 살. 한 달 계약해도 2년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한테 절대적 유리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 계약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계속 더 있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원래 1년 계약해도 1년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1년 더 그냥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네네. 있다가 2년 다 됐을 때 네네. 비로소 기간 만료 6개월 지나서 한 달 전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또 2년 더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총 4년? 결과적으로 총 4년을 네.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했는데 네. 왜 2년으로 한정을 지었을까요? 3년 하면 안 되나? 네. 이제 그거를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정부가 정부가? 상가의 경우에는 네. 뭐 3개월로 정해도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최단 존속 기간. 상가는 1년. 아, 상가는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이에요? 네. 주택은 2년인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소 한도 주택 임차인 또 상가 임차인의 약자로 보니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해 줘야 된다 하는 정책적인 이유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의 어떤 입법례도 참고를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생긴 거예요. 상가는 1년, 네. 주택은 2년. 그래 뭐 법 자체를 최단 존속 기간을 뭐 주택을 뭐 3년, 5년으로 연장하자는 이런 얘기는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임대인도 보호해야 되는데 좀 심하잖아요. 내보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요즘 뭐 집 하나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값도 많이 오르고 지금. 그리고 요즘 뭐 30대들 보면 네. 사실 집 하나 사기가 장만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주택 임차인이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때요. 자,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전환해달라고는 요구할 수 있나요? 전세로 살고 있다가 월세로 나 바꾸고 싶다. 근데 상식적으로도 네. 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꿔달라 한다고 해가지고 네. 따라야 될 이유는 없죠. 원칙적으로는 그죠? 없는데 근데 이제 보통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될 입장이야. 네.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네. 무조건 비켜주고 나가야 될 입장이 되면 네. 집주인이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 집에 살려면. 그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때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달라. 뭐 보증금 뭐 5억에 있던 거를 뭐 보증금 3억에 월세 한 100만 원 이렇게 해달라 하면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할 수 있을 때는 그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될 때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만 2년이 더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얼마든지 네네. 거부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 뭐 크게 불리하지 않게 네. 이렇게 전환시켜 준다면 네. 뭐 또 그대로 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월세가 차라리 낫다 하면 전세에 또 목돈을 좀 빼내가 딴 데 어디 또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네네네. 그때도 이제 전월세 이제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율. 네, 전환율. 이 전환율이 지금은 4%인데요. 네. 자, 4%인데 그것을 이제 10월부터 이제 2.5%까지 낮춥니다. 아, 10월부터요? 네. 네.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네. 무슨 뜻인지 혹시 몰라요. 들어보셨어요? 먼저. 변호사님,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전환율이 뭘까요? 이제 자 네. 그냥 순수하게 뭐 네. 보증금만 전세금만 1억에 있었는데 네. 집주인이 월세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네. 4%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4%로 계산해 보면 네. 1억에 4%가 얼마죠? 400만 원 되겠죠. 네네. 400만 원.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보증금 없이 순수하게 월세로 전환되면 연간 400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쯤 되겠죠? 한 달 30몇만 원 되겠죠.
한 달에. 그렇게 되나요? 12로 나누면. 12로 그렇죠. 나누면. 네네네. 한 달에 30몇만 원씩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전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법이 이제 이것도 규정을 딱 해놨어요. 옛날 같으면 뭐 월세로 바꾸면서 웬만큼 큰 그 규제도 없이 그냥 전환했어요. 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15%까지도 옛날에 전환을 했어요. 15%까지. 1억이면 연간 1,500, 월세를 1,500이면 한 달에 얼마죠? 100만 이상이죠. 그렇죠. 12로 나누면 한 110만 원 이렇게 네. 전환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딱 4%로 한정했고요. 이거 10월부터는 2.5%로 또 아이고,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네. 네. 그러면 1억에 지금 1억을 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250? 한 달에 30 몇만 원밖에 못 받겠죠. 그죠. 250 나누기 연간 12. 400. 네네. 연간 400. 만약 2.5%가 되게 되면 25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렇죠. 11로 나누면 한 달에 2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렇죠. 20 몇만 원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근데 이 전환율을 이제 이렇게 딱 규정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네. 그 이상 받으면 음. 무효입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임대인한테는 그렇네요. 임차인한테는 엄청 유리하고. 근데 뭐 사실 조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서민들이. 네. 뭐 저도 서민이라서 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전환율 4%에서 2.5%로 낮추는 거. 네, 근데 우리 팀장님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또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임대인이 저는 건물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게 네. 태도가 확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막 건물 한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화가 나겠죠. 그렇죠. 네. 임대인 이제 본인이 꼭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임대인의 직계 전속 비속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계 전속에는 누가 네. 있죠? 자녀? 전속. 전속이면은 부모님? 네,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조부모님. 네. 직계 비속. 딸, 아들? 네, 딸 아들 직계 비속이.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가족이죠, 그죠? 네. 직계 전속 비속이 들어가 살아도 됩니다.